여기서부터 22,000원까지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거의 35%, 40% 가까이 되는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체크해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은 무역, 생산, 판매, 유통, 자원 개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쉽게 생각해서 종합 상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돈도 굉장히 잘 벌고 대주주는 포스코, 국민연금 또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구간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60일선은 지켜주지. 60일선을 이탈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는 120일선과 만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횡보하고 있는데 60일선 이탈했네. 기분 나빠. 안 사.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해당 종목은 잘 보면 여기 위에 갭 자리가 있죠. 자, 갭은 어지간하면 메꿉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만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꿀 수 있고 또 이 종목에 다른 여러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3월 23일 이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개파락한 이유는 미얀마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미얀마 막 군부 접권하고 국민들 마찰 생기고 쿠데타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혼란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락하게 된 거죠.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미얀마랑 무슨 상관이길래 개파락을 하나?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근 공시들을 보면은 작년부터 미얀마 해상의 그 원유, 가스 이런 자원 개발에 대한 공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얀마한테 사업 수주를 많이 따냈단 말이에요. 근데 미얀마가 지금 군부 정권 때문에 막 말이 많아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너네가 지금 벌어들이는 나라의 그 미얀마 수입들이 군부 정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너네 이거 하지 마. 철수해. 막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도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당 종목의 개파락을 이끌어냈고 폭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차트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종목이 개파락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해결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거예요. 최근에 미국은 미얀마 국영기업 몇 개에다가 제재를 했어요. 그러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혹은 우리나라 미얀마 쪽에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도 긴장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불안 요소를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불안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그 미얀마 리스크는 해소는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막 5년 10년 이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어쨌든 저 윗갭을 메꾸긴 할 텐데 어디까지 떨어질까? 요것 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겁니다. 일단 목표가는 위에요. 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급등했을 때는 뭐 미얀마 자원개발 이런 이슈로 급등한 건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 분야를 좀 되게 넓혀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부품도 수주하고 있고 뭐 수소 들어온 연료 막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단순히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발을 넓혀가고 있구나라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급등 이후 영원한 급등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상승폭을 빨리 끝내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드리는 거 있죠. 종목은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있죠. 막 몇백 프로, 500%씩 올라가는 거. 자, 이런 종목은 또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의 상승은 상승 절반 정도 조정, 상승 절반 정도 조정 이렇게 N자 패턴을 그으면서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고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추세 이후 박스권 다시 상승 추세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자 패턴으로 진행됐다라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진행이 됐어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진입을 한 거죠.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박스권. 자, 그럼 이 박스권 상단을 뚫었으면 한 번 더 이 과거 요때처럼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 이때 그게 터진 거죠. 미얀마 사태.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바로 내리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고 지금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긋고 있죠. 박스권 하단부를 깼으면 이렇게 똑같이 우하향 추세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우하향 추세 나왔어야 됐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건 그 미얀마 사태 가지고 올라간 상승폭이었으면 우하향했겠지만 그거 가지고 올라간 상승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정 후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볼까? 자, 이 종목 지금 거의 기관이 약 먹고 파는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막 눈 뜨면 막 깜짝 놀라갖고 막 포스코 인터내셔널 팔러 가야겠다 막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기관한테 외면받고 있는 종목이죠. 심지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기금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미얀마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무너진다고 이 회사 무너질 만큼 뭐 그런 기업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자 코스피 지수상 박스권 상단에다가 굳이 미얀마 리스크 있는 기업 종목을 내가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험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관은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들도 요새 오락가락하죠. 이 종목은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내외적 이슈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 앞부분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차트로 넘어갑니다. 일봉상으로는 6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횡보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데 또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도 좋아요. 이렇게 개파락했을 때 뭐 이날 거래량이 만약에 막 이렇게 터졌다 와 그러면은 더럽다 이거 안 살래 라고 하겠지만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면서 개파락 나온 것도 아니고 일봉상으로는 조금 불합격. 근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주봉상으론 절반의 법칙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자, 절반의 법칙상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을 유지하면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으로 올라갈 힘이 생긴다. 혹은 이 급격한 낙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급격한 낙폭이잖아요.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는 얼추 한 22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뭐 똑같죠. 21만 6천 원, 22만 원 요 사이 그 자리에 갭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절반의 법칙만 놓고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근데 241선 여기 지지선이 있죠. 여기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도 61선 위로 이탈 안 하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4월 한 중후반인데 4월 끝날 때까지 61선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61선 이거 얼마 만에 뚫은 거냐면요.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월봉상 61선 위로 올라간 거예요. 7년 만에 61선을 뚫었다고요. 근데 하필 그때 미얀마 사태가 터지다니. 정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도 좀 재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간 동안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평선 끌어내려서 뚫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어줄 것 같진 않아요. 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내어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 61선 이렇게 뚫었다는 것부터가 올릴 의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추세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월봉상 61선 거의 한 7년 동안 못 뚫었던 자리를 뚫었다라는 거죠. 자 60분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최근 뭐 볼린저 밴드 교육을 해드렸죠. 좀 심화 교육을 해드렸어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 볼린저 밴드는 사실 이게 선행성 지표는 아니에요.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래. 볼린저 밴드 가지고 당장의 목표가나 손절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추세를 우상향 추세로 갈 것 같다. 혹은 이제부터 우하향 추세로 추세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추세를 전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볼벤 상단과 볼벤 하단이 좁아지는 순간입니다. 자 볼벤 상단과 볼벤 하단이 좁아지게 되면 다시 멀어지게 되거든요. 용수철 마냥 이렇게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 이게 팍 모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순간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모였다가 이제 다시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시 벌어지게 될 건데 천천히 벌어질 텐데 그럼 이때 위를 볼벤 상단을 타고 벌어지게 되면 우상향 추세를 가는 거고 볼벤 하단을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우하향 추세가 될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최대한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지금 당장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겁나 눈치 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위로 가게 되면 위에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래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주봉상 절반의 법칙, 급격한 상승에 절반을 지지 못할 경우 해당 종목은 상승 초입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주봉상 121선이 있는 17,000원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때 지금 좀 복잡하죠. 미얀마 리스크만 잘 해결되면은 볼벤 상단을 타고 윗갭 자리까지 금방 갈 텐데. 근데 만약에 미얀마 리스크가 해소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이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악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 종목에 코스피 박스권 하단 가면은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 우량주들 박살 날 거니까 그때도 손해 볼 거고 미얀마 리스크로 인해서 손해 볼 거고 악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상승폭 다 반납하는 거 1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이 종목은 일단 나쁜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윗갭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 긴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먼저 해봤잖아요. 코스피 박스권 하단 내려가고 미얀마 사태 빨리 진정 안 되고 미국이 미얀마 관련된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불똥 여기로 튀면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터지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16,500원까지 갈 수 있겠네. 그럼 현가 대비 손실이 얼마죠? 거의 20% 가깝죠. 15에서 17% 가까이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손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올린 게 그 미얀마 가지고만 올린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 분야로 넓히면서 그런 걸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갭자리는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것도 아니라 분명히 메꿀 거예요. 22,000원. 자, 반대로 말해서 얘는 16,00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부터 22,000원까지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거의 35% 40% 가까이 되는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나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빠질 때마다 내가 구간을 잡아놓고 애초에 그냥 그래 그냥 16,500원 여기까지 가라 그냥.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는 지지선을 잘 딛고 있으니까 1배수를 여기서 살게. 그리고 여기서 1배수 혹은 2배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 구간마다 나눠서 계속 사시든가. 한 3번 끊어서 4번 정도 끊죠. 자, 내가 이 종목을 총 한 500만 원어치 사고 싶어. 그럼 현 구간에서 한 150만 원을 사는 거고 나머지 350만 원은 촘촘히 쪼개서 구간별로 뭐 7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넣어서 분할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가 매수가 다 됐을 때쯤이면 이 121선 왔을 때 막 손실이 마이너스 15%, 17%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나눠서 샀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한 5%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 정도면 또 버틸만 하지.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부를 찍고 반등을 하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계속 우상향을 이어가던가 시장 상황 자체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22,000원까지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이슈가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 분들은 241선 기준으로 한 4% 정도 이탈을 하면 주봉상 241선 기준으로 4% 정도 이탈을 하면 한 번에 손절하기는 좀 아까워. 그만큼 아까운 종목이에요. 손절하기는 좀 아깝고 다른 종목 수익 생길 때마다 한 주 한 주 털어내다가 만약에 그렇게 다 털어내서 숙제 못했는데 이 자리 온다? 그럼 그냥 그때 내가 털어냈던 거 다시 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22,200원 정도 잡죠. 갭자리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 갭자리 뚫으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겠죠. 일단은 일부러 박스권 중단인 여기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갭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해서 여기 뚫으면 이제 다음번은 박스권 상단인 23,500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23,500원 뚫죠?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때부터는 뭐 다시 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손절가, 목표가 언제 어떻게 잡을지 이런 거 쭉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해당 종목이 왜 빠졌고 어떤 이슈에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도 남겨드렸으니까 정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